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연숙님.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왜 굳이 수영장에 들어가셨던 걸까요? 시청자인 저희로서는 연숙님이 제작진에게 마이크까지 빼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혹시나 드라마틱한 구출 장면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마치 베이워치처럼 멋지게 다이빙해서 경수를 구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멈춰버리셨죠. 그런 절반의 액션은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하려는 듯하다가 말아버린 느낌이랄까요? 현숙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녀의 행동은 가식도,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경수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고 돌려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해요. 남자들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경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영숙과 옥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의도가 확실히 전달되지만 문제는 그 의도가 정작 경수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시나 경수는 인터뷰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밝혔어요. 그녀가 자신을 데리러 올지도 잘 모르겠고 몸이 수영장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경수는 현숙의 진심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아마도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들이 느낀 그 느낌과 같을 겁니다. 현숙님을 보면 항상 열정적으로 무엇이든 시도하려고 하세요. 한 번은 원빈처럼 행동하며 나솔나라 전체를 뒤지며 경수와 옥순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문제는 일방적인 소통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현숙님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시지만 항상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 보이죠. 도대체 왜 그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현숙님은 매우 목표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녀에게 대화는 일종의 과제이고 대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맥락보다는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동료들의 어려움보다는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상대의 피드백을 무시하고 오직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옥순이 대화를 통해 고추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주제를 유머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대신 현숙님은 다시 자신의 의도에만 몰두하며 상대와의 소통에서 멀어져 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죠. 앞으로 현숙님이 이러한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가 원하는 만큼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감정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 점을 깨닫고 변화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일방적인 대화로만 소통하려 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게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현숙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옥순과 현숙이 숙소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의 장면입니다. 옥순은 경수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고 말해요. 왜 경수는 자기가 먹던 음식을 호감이 없는 여자에게 주는 거지? 이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다른 여자들이 경수가 자신이 먹던 고추를 나눠주는 걸 보며 100% 그건 플러팅이라고 얘기해줬다라면서 그래서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현숙의 반응이 어떻냐면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들은 듯 깜짝 놀라며 나 그거 처음 들어 라고 하죠. 그러자 옥순이 황당하다는 듯 아니야, 너 나랑 같이 있었잖아, 같이 들었잖아. 고추 얘기 나왔었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자 현숙은 멋쩍게 웃으며 아, 미안해, 딴 생각하고 있었나 봐라며 사과하죠. 여기서 옥순이 살짝 빡친 투로 너 지금 내 고추 얘기도 안 듣고 있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현숙의 반응이 가관이에요. 고추?
그 고추가 어디서 나온 거야? 먹는 고추 얘기하는 거지, 라며 진지한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당황한 옥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무슨 고추가 있긴 뭐가 있어. 먹는 고추 말고 뭐가 있겠어? 라고 외칩니다. 결국 옥순이 다시 진지하게 고추 플러팅 얘기를 해주며 설명하죠. 여기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봅시다. 옥수는 경수가 다른 여자가 먹던 걸 먹는 이유에 대해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수가 호감이 없는 여자에게도 플러팅 같은 행동을 하니 어리둥절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경수는 옥순이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영숙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이어갔어요. 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옥수는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해야 하나라며 고민합니다. 이 시점에서 현숙은 단순히 어리버리한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은 특정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나머지 상황을 다 놓쳐버리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 때문에 옥순이 무언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이쯤에서 현숙은 뭘 했냐면 나 경수한테 너무나 확고한 원픽이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경수가 다른 여자에게도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나도 그렇게 고추 플러팅하는 남자는 만날 수 없다. 이건 진짜 호감이 높은 사람끼리만 하는 건데 내가 관심 있는 남자가 여기저기 플러팅하고 다닌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현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형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녀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맥락이나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만 집중해요. 그 때문에 상대의 감정이나 피드백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옥순이 경수의 플러팅에 대해 말할 때 현숙은 그저 고추 하며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옥순에게 있어서는 정말 답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숙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기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같은 일을 할 때도 동료의 어려움에는 신경 쓰지 않고 결과를 내기 위한 수단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 대화 중에도 상대의 피드백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 바로 현숙의 스타일입니다. 이후 옥수는 현숙에게 이런 상황이 답답한 마음에 고추 플러팅에 대해 다시 설명하며 얘기를 풀어가려 하지만 현숙은 여전히 무신경해 보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현숙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과연 현숙은 이 상황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변화할 수 있을까? 라고요. 이런 성향을 바꾸기 위해선 자신을 돌아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연 현숙이 앞으로 옥순과의 갈등을 통해 조금 더 성숙한 소통 방식을 익힐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것에만 몰두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죠. 해야 해, 안 돼. 현숙은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그녀가 나중에 수영장 여출에서 선택할 때 결국 경수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현숙은 경수가 다른 여들에게 플러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지만 그 실망감보다는 여전히 그에게 끌리는 감정이 더 컸기 때문에 섣불리 그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앞뒤가 다른 듯한 그녀의 선택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사실 최소한 3차원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2차원적인 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을 감고 눈앞의 사과를 보면 2차원적인 모습으로 보일 뿐 사과의 모든 면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두 눈을 뜨고 보면 3차원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이는 사실 우리의 뇌가 두 개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3차원으로 해석한 결과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과의 뒷면을 완벽히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사람의 관계와 사건 인식에 적용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사건이나 관계의 단면만 보고 쉽게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로, 세로, 높이의 축을 넘어서 시간이라는 네 번째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해가는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편적인 이해에 그치고 오해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메타인지, 즉 자기 인식입니다. 아,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언제나 단편적인 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메타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숙은 이런 메타인지적 접근보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대처합니다. 그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경수가 자신을 칠 때 3중에서 3분으로만 관심을 보일 거라고 인식하면서도 그가 자신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증 편향에 빠진 그녀는 내가 정한 결론이 옳다라는 전제를 두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만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확증 편향의 극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결국 그녀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확증 편향은 사실 모든 인간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죠. 그러나 현숙의 경우 이 편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론을 강화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수집하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수가 다른 여성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 실망하면서도 그에게 끌리는 감정을 인정하며 그와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현숙의 이러한 태도는 소통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녀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추어 상황을 해석하므로 그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수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다시 플러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숙은 이를 단순히 경수의 친화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반복적인 상황이 그녀에게 실망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이 지속되면 현숙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경수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암시 속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느냐보다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인간을 3차원으로 나아가 4차원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결국 상대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가지는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정한 이미지에 상대방을 가두지 말고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숙처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 본인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흑백 논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숙은 이픽과 데이트를 한 후 결국 이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녀는 경수를 본인의 남자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수가 옥순과 원픽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다시 옥순을 불러내자 현숙은 이에 불만을 가지며 마치 자기 사람을 찾으러 나가야겠다는 심정으로 경수를 찾아 나섭니다. 문제는 그녀가 경수와 옥순의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죠. 경수가 옥순을 다시 부른 건 단순히 둘 사이의 호감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일 뿐인데 현숙은 혼자서만 소통이 잘 안 되어 오해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그녀가 엉뚱한 행동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영장에서 벌어진 사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수는 사실상 현숙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숙은 혼자서만 상황을 과장하며 오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은 경수에게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현숙이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오해를 겪지 않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현숙처럼 과장된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종종 누군가의 행동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며 단정 짓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제한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상대의 의도를 곡해하거나 상황을 오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해가 싹트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또한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진실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오해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리뷰로 빠르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